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발하라 혹은 저항하라. 인간은 반발하는 동물이다. 반발의 언어가 시이고 소설이고 수필이고 우리 인간의 역사인 것이다.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운 7살 이야기 들어봤죠? 무서운 중2에 대해서도 들어봤죠. 그리고 사춘기에 처한 소년, 소녀에 대해서도 들어봤죠.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반발하는 아주 미운 아이들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기 운명에 순응하기도 하지만 목숨을 걸고 반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너 이 학원에 가, 이 인류학교 가, 이런 식으로 길들여진 아이들은 훌륭한 인재가 되지 못해요. 지금은 순하게 공부 잘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집부 신화 봤죠? 바위 덩어리를 산 정으로 굴리고 올라가서 그것을 얹어 놓으면 그것이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려다보고 있다가 내려와서 다시 그것을 굴리고 올라가고, 그와 같은 평생 동안 그 바위 덩어리를 굴리고 올라가는 운명에 처해 있는 신의 운명, 그것이 시지프의 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불을 준 죄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도록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이 시지프와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어떤 것을 준 대신으로 벌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도 반발하는데 우리 인간은 신의 명령 이런 것에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독재자에게 반발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세 철학을 읽어보면 코페르니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하늘이 돈다고 믿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면 하늘과 달과 별들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때는 천동설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구가 돈다고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학자들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너 하늘이 도냐 땅이 도냐? 땅이 돕니다. 그러면 목을 쳐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 사형장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재판장에 들어섰습니다. 너 이놈, 너 하늘이 도냐 땅이 도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늘이 돕니다. 그럼 나가. 갈릴레오는 거짓말을 한 대가로 살아나왔습니다. 구경 온 모든 그 사형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와도 갈릴레오는 워낙 주장이 강력한 사람이므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갈릴레오는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갈릴레오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지금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멋진 이야기이고 갈릴레오는 기막힌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역사에서 전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반발해야 됩니다. 주어진 운명에 저항해야 돼요. 저도 주어진 운명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농사짓고 김양식하고 머슴처럼 살면 시집장가 보내서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달램을 뿌리치고 제가 반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설계대로 살아나간 사람은 제가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좋은 글을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운명에 반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주어진 운명을 반발했는가 하는 그 예문을 하나 수필로 썼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늘 강하게 만든 슬픈 음화 같은 이야기.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때부터 3년 동안 나는 시골 아버지 밑에서 농사와 고기잡이, 김양식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절룩거렸으므로 농사와 밭일을 할 수 없었고 집안 살림살이는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오직 뜨거운 피가 장점일 뿐인 철부지의 나는 머슴살이를 하듯이 아버지가 경영하던 농사와 어업과 살림살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내 20대 초반의 동창 친구들은 한여름에 흰 모시옷에 밀짚 모자를 쓰고 한 손에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놀러를 다녔고 바다에서 선유도 즐겼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을 거들지 않고 신선처럼 배회했습니다. 그들은 멀지 않아 도회에 나가서 취직하여 살 꿈들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당시 유행하던 올백머리를 하고 향수 뿌리고 귀밑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나도 이발소에 가서 올백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머리를 쑥대처럼 기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채로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 김양식 일을 했습니다. 허름한 일복을 입었고 논에서 쟁기질도 하고 산밭으로 두엄도 짊어져 날랐고 산에서 뗄나무도 해오고 울력도 나갔고 장에 쌀을 돈 사기 위해 짊어지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장차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은밀하게 소설책들과 철학 서적을 구해 읽고 있었고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종합잡지 사상계를 정기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을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마을에 나갔다가 이발사들이 쓰는 가위와 바리깡이라는 이발 기계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쑥대머리 되어 있는 아들의 머리를 손질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성원아, 이리 오너라. 머리 깎아주마. 젊어서는 동네 청년들의 하리칼라 머리 내가 다 해주었더니라. 아버지는 내 동생에게 앉을 의자와 도자기 하나를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보자기를 목에 둘렀고 아버지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내 주위를 절름절름 돌아다니시면서 가위로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바리깡으로 깎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만 있었습니다. 다 됐다. 머리 감아라. 보자기에 수북한 머리칼들을 털고 어머니의 경대에 내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놀랍고 슬펐고 울분이 끌어올랐습니다. 내 머리는 팽이처럼 볼품없이 오종종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소인스럽고 옹졸하고 째째하고 비굴하고 촌스럽고 미워 보였습니다. 어떠한 큰일도 해내지 못할 바보 멍청이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발소에서
머리 모양새를 가꾸는 것은 머리 모양새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와 멋스러움을 조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모양새가 그 사람을 유치하게 경망스럽게 보이도록 만들기도 하고 미추광이로 보이게 하기도 하고 지적으로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타고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내 머리 모양새를 아름답고 의젓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데 아버지는 서투른 이발 솜씨로 그러한 내 꿈을 뭉개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은 내 머리 모양새에 절망했고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이때쯤인 절망과 우라는 이발 솜씨 서투른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돈을 아끼려고 억지로 내 머리를 손수 잘라준 아버지의 인색한 행위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발로 이발소에 걸어가서 내 돈 내고 이발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깎아달라고 요구하여 나를 나답게 만들지도 못하는 능력 없는 주제에 머리를 기르고 살면 못할 것인가. 내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 하나가 뭉쳐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에서 천 자르는 데 사용하는 가위를 집어들고 내 정수리의 머리칼들을 모두 싹둑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머리는 쥐가 뜯어먹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바리캉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 나의 머리를 스님들이 그것처럼 하얗게 밀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동생은 성 참말로 싹 밀어? 중머리같이? 하고 다짐을 받고 나서 히히 하고 웃으면서 내 머리를 바리캉으로 하얗게 밀어버렸습니다. 동생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이후 스님들의 머리 모양새를 하고 사는 내 모습을 아버지는 아른 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외면해 버렸습니다. 너희놈, 애비가 성취하는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힘들게 깎아준 머리를 그렇게 매정스럽게 깎아버리다니 이런 못돼먹은 버릇 어디서 배워왔느냐. 이렇게 호통을 칠 법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 성질을 꼬장꼬장하고 급하고 명분 어린 바른 소리 잘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는 끝내 외면해 버렸을까? 나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설의 길을 갔고 나는 한 신문사의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습니다. 한데 아버지는 나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는 통회하게 한 것은 이 대목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나를 통회하게 한 것은 그때 스님의 머리를 하고 있는 나를 애써 외면하시던 그 묵묵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다 통회합니다. 그 통회는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통회. 그 통회는 아들, 딸을 거듭나게 합니다. 내 아버지에 대한 음화 같은 기억, 늘 아버지의 의지와 상반되는 쪽으로 황소처럼 나아가곤 하는 아들을 향한 묵묵한 침묵, 그것들은 늘 아픈 통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 통회가 나를 올곧게 만들었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좀 장황하게 읽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설계해 놓은 대로 그대로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 의지에 반발하고 황소처럼 고집스럽게 내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해진 운명에 반발하고
그 반발하는 길로 꿋꿋이 나아가십시오. 이와 같은 사실을 글로 적으면 훌륭한 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발하라 혹은 저항하라. 인간은 반발하는 동물이다.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